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월요일 도움 말씀 위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법인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 액티브 ETF를 뉴욕 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한 주 사이에 축하할 일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먼저 영상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셨지만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14일 금요일에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 거래소 클로징 벨 세레모니를 크래프트 테크놀로지가 장식을 했고 그 뒤에 화면에서 오기석 홍콩 법인장님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뉴욕 증권거래소의 장 종료 행사를 알리는 NYC 클로징 벨 행사를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가 장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 5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 액티브 ETF를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 주식 인공지능 기반 대형주 전략인 QRFT, 그리고 최근 이제 국내 언론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예측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주식 대형주 모멘텀 ETF인 AMOM의 상장 2주년 행사를 축하하는 자리를 이제 NYSE에서 마련해 주었고요. 최근에 쿠팡 그리고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상장을 추진을 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검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크래프트 AI ETF들도 2019년 상장 행사에서도 태극기를 NYS에 한번 날렸었고, 그리고 또 수익률 측면에서도 현재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토종 스타트업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마치 국위 선양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었던 그런 행사가 지난주 토요일 새벽 한국 시간에 있었습니다. AMOM의 2주년 상장을 축하하는 자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행보가 있기를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한 진단도 계속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까지 약 5% 가까운 낙폭을 보이다가 금요일부터 진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들에 계속 얽히면서 지난 한 주간 이제 최대 15%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사실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시장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과 관련한 이유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센티먼트 그리고 높아진 신용 투자 규모에 기인한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 이제 급락을 기록했었던 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급등했던 신용 투자 규모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산발적인 변동성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와 테슬라의 주가 변동률을 살펴보다 보면 서학개 및 투자자분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는 투자 전략과 대비책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 국내 주식 투자 일변도에서 해외 주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나간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실 때 해외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기술주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해 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기술주 위주로 상당히 이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 8조 원 가량의 최대 투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기술주가 지금 현재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미국 투자 상위를 종목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견조하지는 않지만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많은 등락폭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한 방향으로 너무 쏠려 있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 말씀을 들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가는 것도 스트레스의 큰 원인일 수가 있겠는데 변동성 과연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올해 연초 이후 이제 빅스, 보통 공포지수라고 많이 불리는 빅스의 흐름을 보면 저점이 이제 계속 낮아져 가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변동성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4월 중순만 하더라도 변동성 수준이 거의 15 수준까지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런 변동성이 지난주에 이제 단기적으로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다시 이제 20 이하까지 18선에서 이제 하락하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 3, 4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80이 넘을 정도로 많이 상승했던 빅스 지수, 이제 시장의 공포 지수가 다시 이제 급등하기에는 현재 경제 회복의 과정,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상승이 너무나도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 1분기 S&P 500 기준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은 약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약 25%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2배 이상 지금 상회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는 이제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확실히 증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이러한 상황,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의 증가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다만 이제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동성은 이제 훨씬 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펀더멘탈이 견조하지 못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혹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실적이 견조한 종목인지, 아니면 너무 성장성 하나만 보고 투자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